어? 네, 요 링크 다들 확인하셨나요? 여기 뭐 콜앱 링크에서 확인하신 거를 드라이브에 화본 저장을 하셔서 새로 하나 만드셔서 본인의 드라이브에 연결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작업할게요. 제가 여기서 바로 저장하면 여러분들 그냥 요 화본 말고 여기서 그 새로 고침하시면은 제가 수정하는 내용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실습 내용은 여기 이 목차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이랑 데이터 로더 불러오는 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배워본 파이토치라고 해서 그 원래 NN 모듈이 있고 거기에 함수만 가지고 있는 펑셔널 모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펑셔널만 사용해서 NN 모듈로 만든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 해보고 그다음에 CNN으로 엠리스트 이그젠트를 돌려보는 것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선 데이터셋하고 데이터 로더 예제는 사실 그 우리 파이토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셋 로드하는 것부터 보시면 잠깐 이걸 하기 전에 어, 그 지금 뒤에서 좀 계산을 빡세게 돌릴 게 있어가지고 런타임을 GPU나 TPU를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뒤에 조금 CPU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GPU나 TPU를 선택해 주시고 예, 시작을 하면요. 우선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파트는 파이토치 비전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이 세션 앤리스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거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 파이토치 비전의 데이터셋을 한번 잠깐 검색해 보면 링크에 가셔서 파이토치 데이터셋 밑에 보시면 뭐 칼텍 101부터 시작해서 사이파 10, 사이파 100, 그다음에 엠리스트, 이엠리스트, 패션 엠리스트에서 쭉 해서 그 뒤에 이런 이런 것들 단순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EM 리스트는 좀 M 리스트 10개보다 더 문자까지 포함해가지고 확장된 데이터셋 이것도 다 클래시피케이션이죠.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이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여기에 그 1000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1000개의 뭐 고양이도 한 뭐 열 몇 가지 고양이로 나누고 강아지도 나눠져 있고 해서 오브젝트를 그냥 클래스를 1000개 정도 구별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그다음에 LFW는 사람 얼굴 구별하는 페이스 와일드라고 해서 얼굴 구별하는 데이터셋도 있고 이것도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어, 여기 아예 제목에 지금 보면은 쭉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고 뒤에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많이 유명한 뭐 코코 데이터셋이라든지 아니면 키티라든지 파스칼 VOC 같은 유명한 데이터셋도 있고 옵티컬 플로우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 영상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거나 내가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픽셀들이 이 화면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셋도 유명한 신텔이라든지 플라잉 체어스나 플라잉 싱스 같은 게 있고 스테레오 매칭 같은 경우는 두 장의 이미지를 주고 두 장의 이미지에 서로 매칭되는 매칭 포인트를 찾아서 나중에 그걸로 심도라고 해서 이게 먼 거는
내가 두 개 스테레오 사진을 찍었을 때 카메라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수차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제 그거를 가까운 거와 먼 거를 비교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 셋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캡셔닝에서 MS 코코라고 하는 아까 그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에서도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 거기에 캡셔닝까지 같이 캡셔닝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때 설명이 있는 거죠. 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등등 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패션 엠리스트를 불러오고 여기다 저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루트에 있는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은 사실 이게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지금 바이너리로 인코딩된 그런 데이터셋이라서 우리가 이걸 사실 열어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미 이 API 안에서 이거를 읽을 수 있게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진이라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로 묶여져 있는 바이너리 파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뒤에 이제 시각화하면은 여기 있는 API 이용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라벨은 이런 식으로 티셔츠, 바지, 투어벌, 드레스, 코트, 샌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걸 먼저 실행을 하고 이걸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10개 클래스에 해당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투어버 우리 그 스웨터 시작해서 가방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불러왔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셋 객체 요 데이터셋 객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데이터셋 객체는 안에 어, 그 인덱싱을 해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파일에 접근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개의 파일이 있죠. 이 파일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서 파일 불러오는 형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미지를 불러오는 그런 어,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렇게 샘플 아이디에서 불러오는 게 이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우리가 여기서 정의했던 것들을 한번 여기서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면 트레이닝 데이터 0번째 이게 몇 개인지 해보려면 아마도 이 파이썬의 디폴트 함수인 len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전체 6만 개의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좀 글씨 잘 보이나요?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아마 10,000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10개 클래스니까 하나당 6,000개씩 있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 한 10개 클래스가 하나당 1,000개씩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6만 개 중에 첫 번째를 불러오면 이렇게 있죠. 이게 아마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또는 이미지한 라벨 정보가 같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라벨 정보를 분리해서 보려면 사실 이게 아마도 크기를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에 첫 번째는 이미지일 거고 두 번째는 이미지 그다음에 라벨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이미지의 쉐입은 64 x 64였나 30 x 30이었나 정확히 기억나요. 라벨을 같이 프린트 해보면 28 x 28에 이미지가 채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고 그다음에 라벨은 아홉 번째 라벨 뒤에 보면은 가방이죠. 가방인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메플라 라이브러리 임쇼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이런 타입은 받지 못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28 x 28로 그냥 바꿔주면은 이렇게 라벨이 뭐였지? 라벨이 9면은 죄송해요. 마지막에는 앵크 부츠였는데 신발이었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불러와진다. 이걸 가지고 음, 그 학습을 시킬 건데요. 일단 커스텀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셋 API에서 불러온 것도 이 클래스로 정의가 된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미지 불러오는 초기 값을 이미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저장해서 인덱스를 불러와서 이렇게 인덱스에 대한 패스랑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러온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것까지 같이 받아서 클래스에서 이거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내보낼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리턴하는 타겟도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여기 넣어줬잖아요. 그 얘도 마치 이거를 처음에 그 정의할 때 이 옵션을 받은 거죠. 이 아규멘트를 받아서 실제로 리턴할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내뱉어주는 식으로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뒤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로더라는 파이토치에 있는 유틸 밑에 데이터 로더라는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배치를 묶어서 가지고 오는 걸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64개씩 묶어서 할 때 이 전체 아까 6,000개 있었죠? 6,000개 중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60개, 60개, 60개 가져오는 게 이제 셔플을 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셔플을 true라고 하면은 전체 6만 개의 데이터를 다 이제 섞어가지고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가져와요. 보통 테스트 데이터는 셔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데이터 로더는 셔플하지 않고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 로더는 이터레이터라는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어려운 이런 형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터레이터로 바꾸고 하나씩 불러오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 아까 이터레이터에서 정해진 여기 get item이라는 함수 get item이라는 함수에서 이 리턴 두 개를 가져오는 이 함수를 이제 여기 넥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니면 포문에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줄 때 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 로더를 나중에 포문에서 포하고 뭐 이미지, 라벨, 이렇게 해서 불러면은 마치 이거 한 번 돌려가지고 이미지랑 라벨 받듯이 이렇게 이미지를 뭐 넣어가지고 프레딕션하고 하겠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쉐입 뽑아보고 라벨 이렇게 해볼까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포문을 브레이크 걸어서 나가보는 이런 식으로 64개가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포문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어쨌든 이 포문에서 하나 가져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가져온 게 64개씩 묶여가지고 가져오게 되고 그때 64개의 라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라벨이고 이게 64개를 묶여진 텐서 형태의 28 x 28의 이미지가 이렇게 묶여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64개 이미지를 각각 불러와가지고 그 우리 뭐 ANN이나 CNN 모델을 넣어가지고 예측한 거랑 얘랑 비교해서 로스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나의 에포크를 돌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어본 파이투치라는 걸 볼 건데 이 베어본 파이투치라는 거는 베어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베어본이라는 거는 뭐 여기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뭔가 노출된 뼈대만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필요한 기능이 없고 최소한의 디자인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파이토치의 그 펑션으로서, 그러니까 클래스가 아닌 펑션으로서만 기능을 하게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웨이트 초기화부터가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을 우리가 배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웨이트 초기화부터 할 거고, 이 카밍 이니셜라이제이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초기 값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0으로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포워드 패스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이토치에 NN을 임포트하고 NN의 NN 모듈을 클래스로 할당받아서 이렇게 클래스를 정하면은 얘가 기본적인 파이토치에서 정의하는 그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이니시라는 함수에서 초기 값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자체는 이제 지난번에 사실 제가 이거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지워졌네요. 어, 지난번 슬라이드를 잠깐 같이 보면서 할까요? 이 모델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 했듯이 처음에 이 인풋이 아까 28 바이 28의 패션 애니스트 데이터고 그거를 쭉 피면은 28 바이 28이 764라서 764개의 요 벡터를 입력으로 받고요. 그거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포워드에서 요 부분인데 이렇게 뷰라는 게 사실 뭐 뷰라는 걸 별로 잘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리쉐입이라는 함수랑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뷰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는 이제 이거 고장났구나. 가끔씩 전자칠판이 고장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기가 있었는데 음, 그 전자칠판이 지금 고장났는데 음, 제가 제 따로 계속 필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잠깐 가져올게요. 지금.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인풋 사이즈가 지금 아까 28 by 28이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764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764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쫙 펴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안 하고 그냥 뷰하고 사실 리쉐입을 해도 되는데 점하고 리쉐입 아니 뷰로 해도 똑같고요.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하나의 이게 지금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네, 이렇게 조금 확인해야겠다 죄송해요. 이게 결국 요 축의 의미가 배치의 의미거든요. 얘를 배치 사이즈만큼 만들어야 돼서 요게 배치 사이즈고 배치 사이즈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보통 요 배치 사이즈에 있는 디멘전은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놓고 그 나머지에 맞춰서 얘가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764고 이걸 리쉐이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쭉 핀 다음에 여기서 512개의 히든 뉴런으로 바꾸고 다시 히든 뉴런 512, 그 다음에 10개로 진행되는 이게 총 레이어가 몇 개예요? 총 여기서 하나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갈 때 하나, 둘, 세 개에서 세 개의 레이어가 있거든요. 여기 웨이트 바이어스가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세 개의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한 초기화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쭉 펴준 거를 요 연산을 통해서 웨이트 곱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주고 하는 그 함수가 얘거든요. 사실 얘가 우리가 그대로 짜도 되는데 그걸 만약 그대로 짠다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돼요. 좀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렐로 씌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렐로 씌운 아웃풋이 x가 되는 거고 그 x에 대해서 또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렐로 씌우고 마지막에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이제 보통 뭐 소프트맥스를 씌워야 되는데 소프트맥스 안 씌운 노짓으로 리턴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로 저장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코드에서 한번 해보면 음, 이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일단 모델의 정의만 돼 있고요. 이거를 밑에 있는 이 코드에서 지금 사실 이거 한 줄이죠. 뉴럴 네트워크라는 클래스로 얘를 정의해줘 라고 하는 그 모델이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프린트했을 때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이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 모델이 안에 뭐가 있겠죠? 클래스 인스턴스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 네. 얘가 이미 위에 코드를 다 보고 이제 알려주긴 하는데 이렇게 안에 원수들이 쫙 있어서 첫 번째 웨이트는 512 by 784 왜냐면 784개를 받아서 512로 바꾸고 바이어스 더하고 512 받아서 512로 바꾸는 두 번째 웨이트 이런 식으로 얘가 첫 번째 웨이트와 바이어스, 두 번째 웨이트와 바이어스, 얘가 세 번째 웨이트와 바이어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딕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쓰면은 여기 안에 있는 학습 파라미터들이 쫙 올더드 리스트로 올더드 딕셔너리를 불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니까 이거에 키와 그 밸류가 있겠죠. 그 키를 살펴보면 이게 메소드가 아니고 트리뷰트 키스로 키스의 메소드로 키스 메소드로 하면은 웨이트 1 바이어스 1, 웨이트 2 바이어스 2, 웨이트 3 바이어스 3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딕셔너리니까
이제 얘를 딕셔너리로 부를 수 있겠죠. 딕셔너리를 부르면 웨이트 1 불러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리니어 레이어에서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모델에 있는 웨이트. 모델에서 바로 웨이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아까 했던 거죠. 얘가 이거랑 같은 얘고 얘랑 이제 곱하는 거죠. 그래서 토치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받는 토치.m 토치.m하고 모델 밑에 웨이트 1 이랑 그 다음에 우리의 입력 그러니까 이미지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쭉 핀 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걸 이제 784,1 이게 또 입력이 있다고 해보죠. 입력을 뒤에서 하나 받아볼게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로더에서 좀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터치점 랜덤 랜드 n 784 이렇게 그래서 x라는 인풋을 만들고 임의로 그냥 아무 값이나 채운 입력이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곱한다. 여기가 이미지라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모델에다가 웨이트 곱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웨이트가 결국 아까 몇이었지? 512 바이 784잖아요. 이거랑 이제 784개의 값을 가지는 이 녀석과 곱해야 되는데 얘를 보통 이렇게 곱할 수가 없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거 좀 잘못했는데 보통 들어오는 데이터는 앞에 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아까 뭐 32개 아까 몇 개, 64개의 배치가 있고 그다음에 784, 28 바이 28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입력으로 할 때 얘랑 이렇게 곱할 수가 없고 x를 앞에 두고 이 보통 뒤에 있는 이 모델 웨이트를 트랜스포즈해서 곱해준다. 그래서 이 모델 웨이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쉐입이 이거의 쉐입이 512바에 784잖아요. 이거를 트랜스포즈해서 쉐입을 뽑으면 이게 우리말로 트랜스포즈 한글로 뭐라 하죠? 어, 전치의 행렬 구한다고 하죠. 전치 행렬을 구하면 그 웨이트가 만약에 매트릭스가 510바에 784면은 가로로 긴 이런 매트릭스였을 건데 512바에 784 이거를 전치 행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784바이 512로 만들고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여기 x가 이거를 만약에 곱한다고 하면은 얘가 W고 얘가 W 트랜스포즈고 그럼 W 트랜스포즈에다가 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784개의 픽셀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곱해질 때 왜 이렇게 하냐면 얘가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배치 사이즈 또는 샘플만큼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6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784랑 512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해지면 결국 64개 그대로 남고 784 곱하기 512 해가지고 얘가 512가 되겠죠. 크기를 낮춰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바뀔 건데 512개가 있고 여기 64개가 있는 조금 이쪽으로 길게 한 이렇게 512가 12개가 있고 64.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가 512개의 피처로 바뀐 거죠. 원래 784개의 인풋이 있었는데 얘가 512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멀티플리케이션 한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죄송해요. 앞에다 네,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x 곱하기 얘가 x고 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x고 x와 더블 트랜스포즈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결국은 쉐입을 보면은 64바이 512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64개의 바이어스 아까 이거 말고 바이어스도 한번 보면은 바이어스는 512개의 바이어스죠 지금요. 모델의 첫 번째 바이어스가 아까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다 정한 거거든요. 이 바이어스의 크기를 보면은 512개고 그럼 이 512개를 쫙 더하면 얘가 브로드캐스팅이 되면서 이렇게 더하면 얘가 결국은 x라는 걸로 바뀌어서 이거의 쉐입이 64바이 512. 그래서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번 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하고 더해주는 이 모델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연산이 아까 얘기했던 이그 파이토치의 펑셔널이라는 함수. 예, 파이토치의 죄송해요. 리니어라는 함수. 펑셔널의 리니어라는 함수의 안에 있어요. 펑셔널은 이름을 보통 F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nn.점 펑셔널 밑에 있는 그 리니어라는 이 함수가 이걸 안에 뜯어보면은 결국 이 웨이트 트랜스포즈하고 x 곱한 다음에 바이어스 더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냥 그 ANN의 그 계산을 그냥 이 안에 수동을 해준다. 그 다음에 렐로 씌우고 렐로는 그냥 맥스 쳐가지고 0이랑 x랑 인풋을 받으면 되겠죠. 이제 그거를 해주는 코드를 이제 두 번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로짓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시드라는 걸 우리가 정하는데 이 토치의 매뉴얼 시드를 0으로 하면은 파이토치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함수에 보면은 이 카밍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얘가 샘플링을 이제 랜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0에서 1 뭐 이렇게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값을 넣는데 네 그렇게 값을 넣었는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0에서 1 사이로 샘플링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얘가 유니폼일 때 이제 로월 바운드 유니폼이면 유니폼이 아니고 아까 뭐였지? 카밍 유니폼을 하게 되면 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하긴 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는 바운드를 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통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0에서 1 사이인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정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0을 기준으로 이제 평균이 0이고 양쪽으로 퍼져 있는 이게 혹시 바운드가 1인지 0인지 모르겠는데 0.5일 것 같기도 한데 개인의 부분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뭐 해볼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샘플링한 값을 뽑을 때 이게 할 때마다 다 계속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우리 파이썬에서도 그냥 그런 함수 있죠. 랜덤이라는 함수. 여기서 제가 랜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팔토체 랜덤에서 이렇게 x를 그냥 임의로 이거 있는 안에 값들이 다 그냥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랜덤하게 뽑을 때 랜덤하게 뽑더라도 내가 그 뽑는 것 자체가 순차적으로 처음에 뭐 뽑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0.516이면은 그 다음엔 이게 나오는 게 이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건 랜덤하지만 처음에 뽑은 건 무조건 얘, 두 번째 뽑은 건 꼭 얘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험할 때 우리가 테스트 해볼 때 항상 랜덤해 보이지만은 반복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시드를 정한다라고 해요. 시드를 이렇게 정하고 여기 혹시 넘파이에 있는 게 들어가 사용될까 봐 넘파이 시드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웨이트 값을 뽑았을 때 웨이트 값 뽑은 게 어딨지? 여기 있죠. 이 웨이트 1에 대해서 이렇게 뽑았을 때 얘가 만약에 새롭게 모델 한 번 다시 정의하면은 모델이 아까 모델 정의를 하게 되면 이게 뉴럴 뭐였죠? 뉴럴 네트워크라는 클래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다시 초기화해가지고 랜덤하게 값을 다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게 값이 변했죠. 할 때마다 지금 값이 변하죠. 이거 보시면. 웨이트 값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학습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모델이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처음에 웨이트가 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 때마다 다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시드를 고정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0.0007 계속 똑같죠. 이런 식으로 시드를 고정해서 나중에 과제할 때도 제가 시드 고정하라고 하면 그 고정해서 나온 값이 이제 제가 맞춘 정답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도 불러와 봤고 모델도 만들어 봤는데 하나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지금 NN 펑셔널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일단 학습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NN 모듈로 다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모델 불러오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로스 정해야겠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해야 되는데 어, 제가 로짓을 불렀는데 제가 헷갈리는 로짓을 받을 수 있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자체가 로짓을 입력으로 받는 그런 그래서 이게 아마 파이토치에 있는 얘는 밑에 로스한 부분, 로스 밑에 지난번에 한번 봤었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미드 로즈 크로스 엔트로피 소프트맥스를 받는 로스가 아예 원래 있는 음, 네거티브 제가 지금 조금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이 원래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자체가 파이토치에서 정의할 때 로짓을 받도록 왜냐하면 사실 소프트맥스로 리턴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로짓을 받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코드에서 보면은 앞에서 우리 로짓을 리턴했죠. 보면은 소프트맥스 안 씌우고 그냥 로짓을 바로 리턴했잖아요. 요거를 받아서 로스로 계산하는 그런 로스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고 러닝 레이트는 0.001 거기 학습 대상의 파라미터는 모델 밑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 이렇게 하면은 모든 파라미터를 리턴한다고 했었죠. 사실 얘도 이터레이터나 그 제너레이터로 들어가서 이터레이터가 포문에서 돌면서 이걸 다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받아서 이렇게 함수로 정의해도 되고 그냥 포문을 이거를 직접 작성해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뭐 파이토치 라이트닝 같은 거 쓰면 이것도 어떤 클래스에 넣고 클래스에서 트레이닝 뭐 점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렇게 다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로 구현을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트레이닝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데이터 로더랑 모델을 받고 로스랑 옵티마이저도 받아서 이 포문에서 이렇게 배치에 따라서 돌면서 이 이미지랑 정답값 불러서 프레딕션하고 프레딕션과 y 값을 로스로 받아서 로스에 대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하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걸 보셨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도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 트레이닝 다 끝난 다음에 돌릴 건데 그 테스트 데이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한 모델의 이벨리에이션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하는 거랑 여기서는 트레이닝이랑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정의한 거는 트레이닝이랑 이 테스트랑 모델에서 달라지는 변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랍아웃을 하게 되거나 여기 드랍아웃 우리 안 넣었죠. 아니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트레이닝과 테스트 할 때 모델에 그 넣는 그 동작이 달라요. 그 다른 것도 사실 그 모델에 다그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모델에서 이거는 지금 너는 트레이닝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서 테스트 할 때 넌 이벨리에이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패션 앤리스트 데이터로 쭉 6만 개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하는 걸 보고 있고 여기 지금 코드상에서는 트레이닝 할 때 100개 배치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배치 한 번 보는 걸 우리가 한 번 원 스텝이라고 하고 100번의 스텝 한 배치를 100번 본 건 100번 스텝이 되는 거고 그 100번 스텝을 할 때마다 이 로스랑 로스 값을 찍어서 확인해 주는 현재 이제 64번째 스텝까지 간 것 같아요. 6만 개 중에 6,400개를 이제 갖고 점점점 로스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에포크 몇 가지 돌리는 거 있어요. 여기서 입력을 5번 돌리겠네요. 5번 돌리고 났을 때 결과 한번 있도록 좀 같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 돌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모델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지금 모델이 있으면 이거를 NN 모듈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지금 웨이트 처음에 초기 바이어스 이렇게 다 정하고 초기화까지 했잖아요. 이거 대신에 그래서 일단 리니어 1이라고 하는 레이어부터 리니어 1 레이어 그래서 리니어 1은 리니어 1, 2, 3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이거와 같아요. 그래서 인풋을 받아서 히든에서 히든, 마지막에 사실 하나 더 필요하죠. 점 리니어 3 이것도 알고 있는 리니어 3 완성하면 이제 제가 원하게 되는데 죽다 보면 빨리. 그래서 마지막에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내뱉어주는 요거를 정의를 하면은 이걸 하나 정의하는 순간 이 웨이트랑 바이어스는 이미 여기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델.linear1. weight 1 하면은 이제 이게 다 접근이 되는 거고 이게 똑같이 사실 안에서도 요거랑 동일한 프로세스로 초기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지워되는 거죠. 이제 밑에 플래튼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펑셔널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웨이트를 가져오고 바이어스를 더했듯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x는 이제 여기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리니어 1 지나서 리니어 1이라는 건 이미 이 안에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렐로 치하고 곱하고 더하고 렐로 치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하고 로짓을 하는 게 요 밑에 지금 이거랑 같다는 거 지우면 완전히 동치인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시켜도 완전 똑같이 돼요. 그러면 음, 학습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다섯 번에 된다 했죠. 지금 보시면 벌써 이제 한 해포크 돌았는데 패셔널리스트 데이터에서 84% accuracy,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꽤 괜찮게 되고 있다는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패션 앱리스트로 배워본 파이토치에서 NM 모듈을 바꿔봤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시각화해서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학습시키고 나면은 뭐 이게 정답이 같이 들어와서 앵클 부츠가 실제인데 프레딕션이 이렇게 되고
풀오버인데 풀오버로 되고, 트러서인데 트러서로 되고, 이런 식으로 셔츠인데 셔츠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ANN으로 해봤는데 CNN으로 이제 한번 CNN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마찬가지로 NN 모듈에 있는 그 리니어 레이어 했듯이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리니어 레이어 어떻게 정의했지? 보시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NN에 있는 리니어라는 그냥 클래스로 정의했고 또 NN의 리니어 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컴브 1, 컴브 2 이런 거 있다 했잖아요. 그냥 공식 문서 다시 한번 토치에 컨볼루셔널 레이어 들어가면 컴브 1, 컴브 2가 다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문자인 클래스로 돼 있잖아요. 이 클래스로 정의한 거를 그냥 우리가 이 안에 인자만 넣어서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만 정의해주면 이 컨버전을 돌기 위해 필요한 웨이트나 바이어스가 이 안에 그 변수로 저장이 되면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학습이 끝난 것 같은데 뭐가 알람이 떴, 뭔가 알람이 떴었는데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이 CNN에 있는 모델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실험적으로 뭔가 하실 때는 이 시드를 랜덤하게 하지 않고 고정하시면 좀 반복적으로 실험해 보실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시드를 바꿔가면서 이게 1, 2, 3, 4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넣으면은 그냥 그 숫자마다 시드가 처음에 달라져요. 왜냐면 0만 하면은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시드를 바꾸면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모델을 좀 다르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투텐서 할 뿐만 아니라 노멀라이즈까지 해가지고 원래 이미지라는 게 아까 여기서 항상 볼 때 0부터 255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0에서 1까지로 바꾼 다음에 평균을 나누는 걸로 평균이 0.5라고 생각하고 0.5로 빼고 죄송해요. 0.5로 빼고 0.5로 나누는 분산원 또는 이제 표준 편차라고 정확히 할 수 있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거친 거를 이제 여기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쓰고 이제 다음에 우리 사실 실습해 볼 때는 직접 우리가 모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셋 만들고 해볼 텐데 일단은 뭐 뒤에 알고리즘을 일단 보는 걸 위주로 생각하고 일단 이 데이터 그냥 불러와서 이번에도 엠리스트 데이터를 아까 패셔니스트 불러왔던 것처럼 다운을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돌리면 이게 사실 생각보다 모델이 좀 크고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몇십 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습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프로젝트 하실 때도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학습을 시키실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로 하지 마세요. 항상 굉장히 작은 데이터로 이게 모델이 돌고 있는지 그 모델이 정확하게 이제 내가 뭔가 설정을 했다면 반드시 오버피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이걸 이제 적은 데이터로 일단 뭔가 돌아가는 걸 확인하셔라.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목적 비슷하게 엠니스 데이터가 6만 개 정도 있잖아요. 10%만 취해도 전체 시간 아까 제가 10몇 분 걸린다고 했죠. 10몇 분인데 10분의 1 하면은 1, 2분이면 이제 뭐 2, 3분이면 볼 수 있는 결과를. 그런 입장에서도 사실 적은 데이터로 돌리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물론 전체 데이터를 돌려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랜덤하게 10%를 이제 골라주는 그런 코드를 그냥 제가 넣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네, 실습이 다 안 끝나기 때문에 실습 끝날 때까지 안 끝나서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5번 해요. 이거는 좀 많이 돌릴 거예요. 이번 F 한 뒤에 보면 한 70번 F까지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데이터셋을 좀 줄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해본다 생각하시고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으면 무조건 데이터 로더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묶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한다고 했었죠. 데이터 로더를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고 데이터 개수도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드랍아웃을 넣어볼 건데 드랍아웃을 넣는 모델을 그냥 net with dropout이라고 그냥 정의를 했고 마찬가지로 NN 모듈을 항복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풋 채널 한 개 우리가 항상 지금 N리스트나 뭐 패션 N리스트나 간단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채널은 하나라서 채널 하나에 해당하는 인 채널 1 그다음에 여기서 32개 히든 채널로 올리고
32개에서 또 64개를 올리고 저희 보시면 컴보 1 한 다음에 렐루치 하고 컴보 2 한 다음에 렐루치 할 때 얘가 64에서 그다음에 32에서 64 채널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컴보 2D 보면 인 채널, 아웃풋 채널이 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빼고 뒤에 있는 채널 수가 이제 여기에 있는 개수만큼 저도 사실 외우지 못한 커널 사이즈 사실 이게 코드를 좀 뭐 보기 좋게 만든다면은 여기다 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죠. 셀프.컴보 1 얘는 컴보 2D하고 여기까지 하지 말고 2D 한 다음에 인 채널 이렇게 1이고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자동 아웃 채널 아웃 채널 32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 여기 옆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커널 사이즈 왜 이건 자동 완성이 안 됐고 기다리면 될 건데 이거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잘렸으니까 잘릴 때는 이렇게 이 백슬래시 하시면은 이게 마치 엔터 치지 않은 것처럼 되거든요.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1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좀 더 나중에 보기 좋겠죠. 어쨌든 1에서 32 채널, 32 채널에서 64 채널 그때 커널 사이즈는 다 3, 3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커널 사이즈는 보통 3으로 많이 가져가고 스트라이드는 보통 1 아니면 2를 많이 써요. 드랍아웃을 중간에 한번 넣어주고 플래튼한 다음에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 이게 인풋 이미지를 쭉 받아서 64개 채널에서 사이즈를 안 줄였기 때문에 9,000개 정도의 어, 쫙 폈을 때 이 뒤에서 플래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혹시 나온 그 CNN 할 때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CNN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델이 있으면 이걸 뭐 우리가 그 밈으로 많이 그린다고 하면 처음에 입력이 이미지가 있으면 얘가 이미지가 컨볼루션하고 채널을 이렇게 생겼죠. 채널이 더 많아지고 보통 이제 더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볼루션 컴브한 다음에 렐로 했겠죠. 컴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쫙 펴가지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엄청 길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엄청 커져요. 얘가 보통 뭐 아까 64 채널이 마지막에 했으니까 이 채널 수가 64개고 여기 지금 아까 28바 28 이런 식으로 있어요. 패딩을 안 됐으니까 아마 좀 줄어들었을 텐데 28바 28 들어가서 26, 24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죠. 24가 됐을 텐데 24바이 64바이 64바이 해가지고 아까 여기 9,216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보통 초반에 사람들은 드랍아웃을 많이 씌웠어요.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거 다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이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이거 다음에 128개로 이렇게 줄여서 여기 지금 128개로 줄이고 128개에서 10개로 가잖아요. 마지막에 10개. 네. 여기서 이러고 갈 때 우리가 필요한 웨이트의 수가 이 웨이트가 9,216 바이 128이면 엄청 많은 거고. 사실 뭐 나중에 모델을 더 크게 만들겠지만 지금 이 전체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웨이트가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웨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학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이게 드랍아웃을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 맥스플링이 있네요. 죄송해요. 맥스플링을 넣으면 컨버전하고 렐로 맥스플링이니까 이게 24가 아니고 여기 마지막에 맥스플링 있으니까 이게 12가 되고 12 바이 12 12 바이 12 바이 64 한 게 9천 몇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엑스플링하고 쫙 핀 거를 드랍아웃을 하고 플래튼하고 드랍아웃 해도 똑같은 건데 어차피 순서 상관없어요. 드랍아웃, 플래튼, FC1이 이제 9216에서 128로 가는 거죠. 여기에 FC1의 웨이트가 9216 바이 128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렐로하고 다시 한번 또 드랍아웃을 여기서 한 번 더 하죠. 이 128개도 많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드랍아웃 한 번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FC2 하는. 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로짓으로 보내도 되는데 소프트맥스로 보내지 않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소프트맥스로 보내. 그러면 요거를 학습이 끝난 것 같은데 어, 에러가 아직 하고 있구나.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 앞에 ANN 돌려놓은 거 84%에서 85%, 86%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학습을 시켜볼 건데 이전에 이 모델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볼게요. 여기 뒤에 사실 이게 모델 이름이면은 이 모델 이름을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해서 인스턴스로 받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기 전에 뒤에는 이제 트레이닝 시켜주는 코드니까 앞에 것까지만 잘라가지고 모델 한번 만들어보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실행하면은 요걸 가지고 안에서 모델을 좀 볼 수 있으니까 그 모델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앞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멈추셔도 되고 제가 여기 하고 싶었던 게 여기 안에 있는 컴보1이라는 이거 텐서플로우랑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컴보1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웨이트가 다 있고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컴보1에다가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그 확인 방법이 뭐냐면 모델을 처음에 아예 학습시키기 전에 잘 만들었는지 구성했는지 보는 방법이 그냥 X를 아까 한 것처럼 토치에서 랜드 n에서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28바 28배 64에 있는 요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 넣으면 이 컨버전 한 번 한 개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까 제가 얘가 뭐라고 했어요? 컨버전을 아마 여기 패딩을 안 됐으니까 스트라이드만 주고 터널 3을 했으니까 사이즈가 이만큼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26바 26으로 나오겠죠. 그거 확인해보죠.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테스트 좀 돌고 있고 마지막 플스 확인하고 로스도 계속 줄고 있고 네 끝났네요. 그래서 87%로 이제 찍혔고 앵클 부츠 마지막 테스트 뭐 하나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잘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 방금 봤던 걸 일단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이거 모델 만들고 이 모델의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64바이 30바이 30 64바이 30바이 26바이 26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 들어온 데이터가 28바이 6바이 1바이 28바이 28이죠. 그러면 얘를 컴보1이 아까 뭐였냐면은 여기 위에는 여기 지금 잘렸는데 얘가 채널 1을 받아서 얘가 여기 채널 1을 받아서 어, 컴브 1은 이걸 32로 바꿔주죠. 그래서 얘를 64개 배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배치고 보통 배치는 B라고 하고 채널인데 채널은 1에서 32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28바 28이 커널이 3이기 때문에 이게 26바 26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그대로 또 렐로 씌워주고 또 렐로는 사실 nn 모듈에 있는 렐로를 써도 되는데 사실 nn 모듈에 있는 렐로는 nn.렐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씌워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x를 해줘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는 이거를 당연히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렐루를 이렇게 쓰면은 클래스로 불러와서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렐루라는 레이어를 여기다가 저장해놔서 하는데 그러면 또 사실 이거는 함수라서 함수는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건데 또 클래스로 정의하면 또 추가적인 리소스나 메모리가 소모가 되니까 그냥 함수로서 아까 얘기했던 배워본 파이썬치에 있는 펑셔널 에 밑에 있는 렐루 함수를 써서 넘겨주면 되고 그래서 일단 마치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 하는 것처럼 실제로 모델에서 이걸 하나 불러와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쭉 진행돼서 나온 최종 아웃값이 나온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요 트레이닝 요 함수에 넣어서 모델과 옵티마이저, 트레인 로더, 테스트 로더를 받는다고 치고 이제 뒤에서 정의를 해서 옵티마이저는 아담 쓰고 아까 우리가 학습시키고 싶은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여기 옵티마이저에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을 학습시킬 거니까. 아까 이름을 net with dropout이라고 해서 net with dropout이라는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다 가지고 오고 옵티마이저랑 그러니까 그 모델이랑 트레인 로더, 테스트 로더가 데이터 불러오는 녀석들 넣어서 일단 학습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보면 이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분의 1로 모델 크기 줄였기 때문에 지금 accuracy가 트레이닝이 점점 좀 좋아지고 테스트도 이제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70에포크 가는 게 사실 몇 분 안 걸릴 거거든요. 이거 좀만 기다렸다. 그러면은 이제 요 학습하고 여긴 평가까지 하나의 함수에 그냥 다 넣어놨는데 이제 학습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포문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때 이제 데이터 불러와서 잠시만요. 여기는 게 없네. 잠시만요. 음, 음.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앞에랑 좀 다른 점이 여기 모델 정의할 때랑 데이터 불러올 때 우리가 GPU를 쓰냐 안 쓰냐. 아, 이게 지금 나중에 좀 지나면 제가 이거를 유료를 결제를 해줄 건데 지금은 유료 결제를 아직 안 해서 제가 그걸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거 유료 결제를 하면은 이 컴퓨터에 터미널에 직접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해가지고 내가 아 여기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다. 지금 제가 런타임 유형이 TPU라서 TPU라 상관없네. GPU를 쓰는 경우에 GPU 리소스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GPU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GPU에 넘기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일단 되고 있는데 만약에 GPU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앞에 제가 여기 코드 예시에서 패션 애니스트 학습시킬 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모델을 정의하고 나서 to하고 디바이스를 넘겼을 때 이 디바이스가 그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푸다라고 하는 우리 이름의 객체가 넘어가고 그럼 푸다로 이렇게 넘긴다라는 게 GPU 메모리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모델을 넘기고 그다음에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넘겨야지 그 안에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받아서 항상 GPU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래서 데이터도 GPU에 있고 모델도 GPU에 있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나 숙제할 때 보는 에러 중에 하나가 모델은 막 GPU에 넣어놓고 데이터는 CPU에 있는데 막 이게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통일을 시켜서 보통 요즘 GPU로 다 옮기겠죠. GPU로 다 옮긴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안 돼. 모델이 GPU에 없거나 데이터가 GPU에 없거나 한 경우에는 이렇게 통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아예 그 코드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코드 자체는 네, 그런 기능은 없고
지금 학습 돌고 있는데 거의 끝났죠. 네, 끝난 거 보면은 음, 일단 여기 안에 보면은 제가 코드를 좀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고 그냥 로스랑 그다음에 정확도를 중간중간에 프린트할 수 있게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냥 결과만 보시면 이제 이걸 왼쪽은 로스고 오른쪽은 테스트 에큐러시인데 에포크가 지금 70 에포크까지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 로스는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떤 모델을 학습시키더라도 항상 작아져요. 근데 항상 작아진데 제가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했죠. 뭐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전체적인 경향은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했었죠. 베리언스랑 바이언스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너무 학습을 많이 시키면은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 로스가 어느 정도 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는 좋은 모델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좋은 모델이고 그래서 테스트 로스가 가장 작은 이 순간에 있는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애큐러시는 계속 좋아지긴 하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오버피팅이 됐으니까 한 이 정도에서 끊어가지고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 내용 바탕으로 과제가 또 하나 나갈 거거든요. 간단하게 실습한 거를 수정해서 해보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제가 계획했던 거는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음, 네, CNN 끝났으니까 CNN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CNN 아키텍처랑 그다음에 이제 오토 인코더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내용을 본 다음에 또 오토 인코더랑 다른 아키텍처를 우리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학습시킨 모델들을 좀 보고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학습하는 거 없이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뒤에서 프로젝트 하실 때는 그런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많이 가져와서 할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쓸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큰 모델들을 이제 쓰겠죠. 그런 큰 모델들을 불러보고 하는 것들을 그 다음 시간에 아마 실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